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남편이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뭐 일 하다가 말고 바로 가는 중이고 5시에 네, 손님이 오실 거예요. 꼬닥꼬닥 펜션 게스트하우스에서 오시는데 오늘 고기는 닭 특수 부위로 갑니다. 닭 목살, 네, 발골 다 된 목살, 그리고 닭발, 그리고 닭똥집, 이렇게 3개 잘 드신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돼지고기는 자주 먹는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네,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가면서 제주도에서 집 짓다가 사기당한 썰을 네,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일단은 이 꼬닥꼬닥 게스트하우스 이곳도 위에 사기를 당했어요. 돈이 2배가 들었다 하더라고요. 기간도 엄청 연장돼 있고요. 근데 그 사기꾼이 다른 집에 뭐 공사한다고 해서 이제 그 공사 시작할 거라고 이제 약간 파티 같은 걸 했나 봐요. 바로 근처에 갔더니 그 사기꾼이 그게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 이제 집 짓는 주인한테 흥을 깨트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사기꾼 아마 있는 데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형님, 제주도에서 집 지려면 아주 그 금전적인 것도 다 일일이 체크하고 매일매일 체크해야 된다고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집을 한참 짓다가 그분이 오셨더래요. 야, 너 그때 그거 뭘 알고 한 말이냐고. 알고 한 말이에요. 그때 우리 집에 사기쳤던 사람 그거 앉아 있던데. 그러니까 야, 그럼 진작 얘기를 해주지. 돈 띄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그 말 해갖고 자기도 꼬박꼬박 챙겨갖고 돈은 안 띄었는데 이 사람이 일하다 말고 날른 거예요. 다행히 뭐 돈은 안 띄어서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육지에서 한 분이 제주도에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짓겠다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바쁘니까 내려오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업자가 네, 뭐 토목 공사 끝난 것까지 또 찍고, 그 다음에 또 벽돌 쌓은 거 찍고, 뭐 목욕탕 공사, 바닥 공사, 뭐 안에 쫙 인테리어 공사까지 쫙 마당 조경까지 해갖고 사진을 일주일마다 찍어 보냈겠죠. 찍어 보내고 이제 이사 날짜는 언제쯤 하면 되느냐 하니까 이사 날짜는 뭐 언제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짐을 다 싸가지고 제주도 내려오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짐을 싸가지고 이제 배에 실어 보냈겠죠. 배에서 잘 옮겨가지고 이삿짐 센터가 오니까 주인이 그 이삿짐 센터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지금 보내주신 주소가 맞냐고. 맞다고. 여기 집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뭐 일주일마다 다 이렇게 보고받고 그게 집이 있어요. 이랬더니 이 이삿짐 센터 직원이 네, 사진을 찍어서 육지에 있는 분께 전송을 했더랍니다. 네, 토목공사까지. 토목공사가 뭔지 아시죠? 바닥 기초공사. 예, 뭐 벽돌 하나도 안 쌓아 올리고 바닥에 시멘트 공사해가지고 이제 집 지을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해 놓은. 지금 양쪽으로 보이는 노란 거, 네, 보리가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토목공사만 해놓고 이 사람이 다른 집 공사한 거를 계속 사진 찍어 보내면서 집이 다 됐다고, 완공이 됐다고, 이사를 오시라고 돈은 80% 줬는데 네, 외국으로 날랐대요. 이 사람이 이제 육지에서 그런 업을 하다가 돈이 많이 물렸겠죠. 사기를 치고 제주도로 숨어 들어서 다시 사기를 치고 네, 외국으로 도주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남편도 처음에 이제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가면 묻는 게 있대요. 제주도에 혼자 들어왔느냐, 가족이 같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두 번째, 제주도에 연세를 살고 있느냐, 집을 샀느냐. 그러니까 뭐 혼자 들어와 있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를 본다는 거죠. 사기치고 숨어 있거나 뭐 독거노인이거나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또 집을 연세로 살고 있다 그러면 또 의심의 눈초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들어오고 집을 샀다라고 하면 약간의 안정감, 신뢰감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거죠. 특히 집 지을 때는요. 물론 뭐 그런 것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 이외에도 제주도에서 집 짓다가 업자가 도망가서 돈이 2배로 들은 일은 뭐 아주 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주도 들어와서 집을 지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연쇄살이를 해보세요. 제주도에서 한 달도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6개월도 살아보시고 그리고 들어와서 현실 감각을 가지고 1년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 나서 내가 제주도에 살아도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알고 있던 인맥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집을 지으시면 되는데 원래 권하고 싶은 건 집 짓지 말고 지어놓고 사세요. 가장 속 편합니다. 그 집 지을 때 10년 늙는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집 지어놓고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마음에 드는 집 그냥 돈 가지고 쇼핑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도 그랬죠.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게요. 병 얻는다고 요양하러 들어가면서 집 짓다가 병 생길 거냐고. 그래서 저희도 집을 샀는데 잘 선택했어요. 잘 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 당근에서 그거 사러 오신 분도 우리 동네를 보고는 너무 예쁘다고. 이분은 이제 제주 시내쯤에 완전히 노영동 시내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진짜 집 너무 예쁘다고 자기 로망이라면서 그 말을 몇 번이나 하면서 동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타운하우스나 이렇게 조금 외곽 쪽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60분들이에요. 원래 그리고 여기 본동네는 보면 젊은 사람 없어요. 다 그냥 뭐 연세 드신 분이고 마을회관, 마을 청년회관, 마을 청년회관 아니고요. 마을 노인회관이에요. 청년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 이런 데는 사실 학교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들 공부를 조금 시켜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시내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뭐 초등학교 1년 내내 뭐 차 태워다 주고 차 태워오고 여기 학원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동네입니다. 제주도가. 그러니까 아이들 없고 자가로 운전하면서 그냥 조금 속세를 떠나서 조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머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환경이 이렇게 하늘이 많이 보이잖아요. 성격이 좋아져요. 성격이 유순해지고 좀 느긋해지고 뭐 사람 나름이겠지만 그 마음에 어떤 막 이렇게 완전히 델델 꼬여있는 그런 것만 없으면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조금 성격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들면 저도 지금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애월 합창단 정말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은 정말 착해요. 저런 순둥이들이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착하고 여성분들도 대부분 이제 어떠냐면 여성들은 여성들끼리의 그 시기 질투가 사실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를 가나 그래요. 60 노인은 아니고 60대가 모여도 그렇고 70 노인이 모여도 차를 앞질러 가야 되나 내가? 곤란하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합창단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합창단 간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연습 도중에 말을 한 번씩 할 때 되게 공격적인 말, 직선적인 말, 튀는 말들을 많이 해요. 물론 뭐 웃기기 위해서 말을 하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말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지까짓게 뭐라고 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저렇게 나대? 약간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게 느껴져요.
내가 눈치가 없는 걸까? 눈치 주는데 내가 모르는 걸까? 그건 아니고요. 진짜로 성격들이 그렇게 좋으시더라고요. 여성 단원도 그렇고 남성 단원도 그렇고. 아마 이게 또 제주도가 주는 그런 환경의 어떤 능력 아닌가, 저는 가끔 그렇게도 생각해봐요. 그 부산에 있을 때도 제가 합창단을 했었지만 거기는 조금 불편했거든요. 정말 불편했어요. 뭐 서로 간의 왕래 교류 이런 거 없고, 임원들은 임원들끼리만 모이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신경을 안 써줘요. 그나마 저는 그래도 노래 좀 한다고 신경을 조금 써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단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말을 일부러 걸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가도 이 단원들끼리 뭐 화합이 되는 식사 한번 하는 일이 없어요. 참 제가 그 다른 합창단에 아주 열악한 합창단의 단장으로 6년 일하다가 정말 일 안 하고 노래만 하고 싶어서 그 합창단을 갔는데 정말 노래만 하더라고요. 재미없어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년 반 정도 하다가 제가 이제 가게 오픈한다라는 핑계로 안 갔어요. 사실 가게 오픈해도 거기 가는 거 전혀 지장 없거든요. 지장 없는데 핑계로 빠졌습니다. 얼마나 가기 싫으면 노래하는 자리에 안 갔겠습니까? 제가 느낀 게, 노래도 노래지만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사람끼리의 교류가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분위기가 좋아야 사람이 계속 가요. 근데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노래만 하러 왔어요. 이딴 말 안 해요. 그냥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하러 가서 노래도 하고 같이 또 모여서 밥도 먹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이번에 그림도 그리고, 뭐 그렇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관계가. 그래요. 제주도 온 지 1년 반 안 됐는데 얼굴하고 이름 아는 사람들이 최소 100명은 넘더라고요. 아직 뭐 마당발 근처에는 못 가지만 현관발 요 정도?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현관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이 사실은 좀 많이 피곤해요. 오늘 다행히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혀 표 안 났다고는 하는데 감사하게도 노래할 땐 괜찮아요. 마이크에 덕을 많이 보는 거겠죠. 이제는 마이크 쓸 줄을 조금 알아가지고. 자,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정리 간단하게 하고 요리 밑 준비를 조금 해야 돼요. 5시에 손님이 오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 잠시 일하러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주일 오후 아직까지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오늘은 약 6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평화로운 비가 오면 장미에 물을 안 줘도 되겠군요. 여러분 행복한 주일 오후 보내세요. 교회 다녀오는 길 애월안학이었습니다.